사랑하는 구로 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주 의원입니다. 작년 12월 마지막 정례회에서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구정질문에서 개봉동 4.15 부지의 협약 과정과 예산 낭비, 공기관장의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 필요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운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은 무성의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본 의원의 정책 제안 내용에 대해 본인의 권한이니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매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신 바 있습니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이 본회의장에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질문과 제안이 무시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날선 감정을 표현하셨는지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경청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지자체 장에게 의회가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러웠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구청장님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얘기 말씀할 때는 얘기 들으세요. 이게 왜 쓸데없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좀 계시고 이거를 좀 안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시잖아요. 총장님, 어느 지자체 조직도입니다. 구청장 위에 주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주민보다 우위에 설 수 없으며 우리는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력은 오직 주민의 것이며 우리는 단지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주민에게 언성을 높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없습니다. 더 넓은 마음으로 주민을 품어주시는 구청장님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가 만약 구청장님이었다면 내 집 옆에 무엇이 생기는지 궁금해하고 서명운동을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왜 최초 15억이었던 공사비가 30억이 됐는지 책임 있는 공무원이 가서 설명하게끔 했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의원이 설득이 돼야 주민께도 가서 의원이 직접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구정질문 이후에도 성의 있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안도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통학관리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권한이니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박절한 메아리만 울릴 뿐입니다. 공직자는 권한을 말하지 말고 의무와 책임을 말해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저와 함께한 자리에서 질의요지서 말고 명확하게 질문서를 달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장님, 저는 앞으로도 약속 대련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요지서를 보낼 뿐입니다. 만약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인 현 구정질문의 특성상 질문 그대로 보내고 준비한 답변 그대로 읽으면 그거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겠습니까? 주민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청장님께서는 제게 대정부 질문에서 볼 수 있듯이 국무총리도 마음에 안 들면 답변을 안 하거나 서면으로 돌린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322회 정례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2요구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구로구의 역사상 5번째,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조례로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우리구 집행부는 지방자치법 위반 사유와 조례 실효성 부족, 집행기관의 과도한 부담을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존경하는 구로 구민 여러분,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조례는 주민의 목소리를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전달하고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였습니다. 우리구 집행부는 지방자치법의 서류 제출 요구권을 이유로 제의를 요구했으나 건의안과 결의안의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의 서류 제출 요구도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과 결의안의 조치 계획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의결이 완료된 사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중앙정부 처리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 또한 행정사무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단순한 질의, 회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와도 무관하다 하겠습니다. 오히려 서울시의회나 수많은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에서 제정된 것처럼 시정질문이나 자유발언, 민원 등의 처리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로서 행정사무 처리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법 고문의 자문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충북 음성의 경우 동일한 조문이 존재하며 경기도 세종시 이외에도 발의한 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문을 제정하기 위해서 본의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조례 취지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한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1년에 2번 혹은 분기마다 보고를 하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언급하셨죠. 이 경우 많으면 3개월에 한 번씩 구청장님은 본회의에 출석해서 보고하셔야 합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원하시는 게 이겁니까? 본회의를 통과한 의원 발의 안건의 공포 여부만을 심의하기 위해서 대면으로 열린 매우 이례적인 조례규칙 심의회의의 회의록 일부입니다. 우리 구 집행부의 오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구의회에서 건의안을 이송하면 해결이 안 되지만 구로 구청장 명의로 집행부에서 이송하면 그 건의안이 해결됩니까? 민선 8기 들어서 우리 구 집행부는 단 한 건의 건의안과 결의안도 상급기관에 이송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건의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본의원이 저연차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의회로 국회로 뛰어다니는 동안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면 발목 잡을까 그 궁리만 하셨던 겁니까? 건의안과 관련해서 공문 한번 발송해 본 적 없으면서 부서 부담을 이유로 제의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오히려 제의 요구를 하는 바람에 구 집행부와 의회 사무국에서 더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답답한 일은 더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공포안을 부결하여 재의결을 요구함으로써 구청과 의회가 서로 기관과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다. 구 집행부의 인식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구 집행부는 조례안의 내용상 문제로 재의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구청과 의회 간의 힘겨루기를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집행부의 이런 재의 요구는 입법기관인 구로구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조례안을 구청의 입맛대로 취사 선택하고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이를 그르치는 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의안과 결의안의 조치 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직접 조문은 지방자치법에 없습니다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규정하는 직접 조항은 존재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3항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당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결 조건과 절차마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거수나 기명, 무기명 투표, 이 유무를 묻고 찬성과 반대에 해당하는 위원을 회의록에 기재했어야 합니다.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해당 제의 요구안은 그 의결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구 집행부는 즉시 조례안을 공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구 집행부가 법령 위반을 지속하려 한다면 그 모든 법적인 책임은 오롯이 집행부가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로 구민 여러분, 앞으로도 권력에는 단호하게, 주민께는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임하는 공복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